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일본 여자 만날 때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하면요. 제가 잘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반박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반박하시는 분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교류회라든지 일본인이 있는 모임에 좀 자주 나간 적이 있고 숫자를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100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해야 공부를 하려고 갔었어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지만 막상 영어 회화를 하긴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컨셉이었는데요. 일본인을 만나서 무슨 얘기라도 다 해보자.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혹은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모임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근데 이제 JLPT N1을 먼저 딴 다음에 그 다음에 회화를 하러 다녔어요. 아니, JLPT N1을 딸 정도면 이미 실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막 토익, 토플 거의 막 엄청난 점수를 받아도 회화하는 거랑 다르죠. 저도 마찬가지로 JLPT N1을 따고 나서 진짜 일본인들 앞에서 긴장도 많이 하고 과연 내 발음을 일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N1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모임에 갔을 때 혹은 처음 일본인이랑 얘기를 했을 때 긴장도 많이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회화가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횟수를 늘리자라는 입장에서 계속 일본인을 만나면서 얘기를 한 결과 그래도 지금은 일본인들이랑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일본인들 한국인들 이렇게 만나봤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느낀 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일본인은 만나지 마라 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연락이 안 된다 하면 무조건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일본인들이 원래 연락이 늦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맞아요. 원래 일본인들이 연락이 늦긴 하는데 한일 커플들 보면 연락이 늦더라도 답장을 성실하게 한다든지 그런 느낌이 있으면 혹은 계속 답장을 이어가고 연락이 꾸준하게 된다 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답장도 단답인데 속도까지 느리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들 있잖아요. 이제 나에 대한 질문이 없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 사는 게 막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적용해 봤을 때 이거 아니다 싶으면 아닌 겁니다. 괜히 그런 거에 좀 이렇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는 분들 보면은 좀 안타깝죠. 물론 이제 저도 잘 안 되죠. 저도 누군가에게 빠지면 이제 아니라는 걸 알지만서도 이 희망의 끈을 놓게끔 사람이 이 DNA가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제 누가 옆에서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본인의 의지도 좀 중요하고 혹은 진짜 끝까지 안 될 때까지 진짜 확답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데 또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일본인들 중에서도 좀 한국말 잘하는 일본인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뭔가 일반적인 상식상으로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된다. 지속적으로 잘 안 된다. 혹은 답장에 성의가 없다. 이러면은 그런 일본 여성 그런 일본 여성분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안 좋은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안 좋은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기준선이 명확하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이다. 이제 이러면 성격이 좋든 말든 이미 낚이면 안 되는 거긴 하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요즘 우리 홍대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걸스파 같은 게 좀 늘어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화만 하는 건데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에도 바 문화가 많잖아요. 거기서 그냥 와인바, 무슨 바 사장이거나 이제 종업원으로서 그냥 얘기 몇 마디 하고 이제 그런 거면 괜찮지 않나 이제 라는 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굉장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곳의 특성상 손님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말고도 이미 많은 손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손님들 중에서도 괜찮은 손님이 있으면 당연히 알바생이든 사장이든 마음이 갈 거 아니냐. 맞아요. 그 말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당신에게 반했다고 해서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성들이 유입된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래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흥업소랑 어떻게 보면 좀 결이 비슷해요. 계속
새로운 이성이 들어오는 환경 자체에 있으면 사람이 결국엔 동물과 비슷한, 아니 결국 동물과 비슷한 게 아니고 동물이죠.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흥업소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이성이 계속 유입되는 환경이고 그게 대화가 주목적인 곳이라면 이제 특히 더 감정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실제로 당신에게 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당신에게 반했다 하더라도 그 지속성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반짝 서로 좋아할 때 좋아하면 뭐 깔끔한 거 아니냐? 그리고 헤어지면 좋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길게 봤을 때 나의 반려자로 적절하냐? 그런 건 또 다른 문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젊은 분이다. 나는 아직 경험도 없고 뭐 지금 결혼할 때도 아니고 나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고 불타는 게 좋다. 그러면 뭐 굳이 말리지는 않습니다만, 평생을 반려자를 찾고 결혼할 상대를 찾는다면 그런 배우자는, 그런 상대는 아예 처음부터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이번이랑 비슷한 건데, 스킨십을 빨리 하시는 분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인들은 좀 개방적이라던데 뭐 이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살이가 다 비슷해요. 우리가 서양에서 보면 뭐 서양인들이 개방적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대학, 뭐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뭐 저도 찾아보진 않았는데 가끔 이렇게 뜨는 게 있죠. 어디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다더라 이런 걸 보면,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너 나랑 뭐 오늘 밤에 바로 할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다라고 얘기하는 여자분들의 비율이 극히 낮아요. 반대로 이제 여성분이 남자분한테 오늘 할래? 그러니까 처음 본 남자 혹은 처음 본 여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반대로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남자분이 그래도 승낙하는 비율이 있긴 한데 이제 그래도 높진 않죠. 이제 수상하니까요. 요즘 세상이 좀 흉흉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사건이 다 있었죠. 또 뭐 몇 달 전인가 우리나라 강북에서도 뭐 좀 희한한 사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진짜 원하는 눈빛이고 나도 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되게 첫눈에 반한 느낌이었다. 뭐 나는 너희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당신 말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박도 반박인데 이건 단순히 제 의견이니까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전지향적인 그런 성향이 더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인생이 길고 생각보다 이 인생이 짧지가 않아요. 마라톤보다 더 훨씬 길죠. 좀 길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먼저 스킨십을 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너무 다가오는 여성의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여성분이 과연 나한테만 적극적으로 하냐. 실제로 모임에서도 이제 그런 일본 여성분이 있었는데, 나한테만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남자분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한 3명, 4명 이렇게 어장을 거느리던 일본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그런 한국 남성분들도 쟤는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는구나. 여기저기 여지를 주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다 나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의식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걸 되게 잘 이용하는 여성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초반부터 그렇게 막 스킨십을 하거나 이런 일본 여성분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K-팝 아이돌, 한국 연예인 좋아한다. 이제 이런 경우는 약간 솔직히 얘기해서 좀 안 좋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빠순이 빠돌이라고 속된 말로 표현을 하죠. 이제 그런 분들이 과연 좀 좋냐? 이제 이게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있긴 한데, 엄청 사랑에 빠졌다 이런 거 아니면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눈이 높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 왜 너는 한국 연예인들처럼 안 생겼냐? 한국 사람들처럼 안 생겼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너가 연예인들 보고 한국인이 이렇게 생겼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참 얘기하기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귀고 나서도 뭐 콘서트를 간다, 방송을 간다, 굿즈 사고 막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면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뭐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케이팝 아이돌이나 연예인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논란이 있지만 뭐 배제해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뭘 생각 떠오른 게 있었는데 갑자기 까먹었네요. 떠오르면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이런 일본 여성은 만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